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힘찬 함성과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예비역 장군들 중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한 1,300여 명을 대표해서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여군 예비역 장군 300여 명이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여기 국회 경내 규정상 음향을 좀 크게 틀 수 없어서 다소 반주가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면에 개양되어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수 경례로 하겠습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코로나 방역 지침상 애국가지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러시아 침공으로 희생당한 우크라이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도 함께 담아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다음은 본 행사에 앞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 의원님들은 잠깐 손을 들어서 제가 소개하면은 잠깐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계신 사선의 권영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고 바쁜 가운데 오늘 여기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그 직능총괄본부에서 총괄 부부문장을 맡고 계신 송석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윤석열 후보의 글로벌 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사선의 박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국방안보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삼선의 한기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네. 다음은 국회 국방위 간사를 맡고 계신 이선의 성일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제4정조위원장을 맡고 계신 신원식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위에서 활동하시고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를 맡고 계신 강대식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강대식 의원님. 네.
네. 우리 군의 원로님들도 좀 소개시켜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원로님들만 잠깐 손 들어서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호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필섭 전 합참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진삼 전 육군 참모총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님이셨던 김재창 예비역 대장 참석하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나머지 분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호명하고 이렇게 넘어갈 테니까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전 육군 참모총장이셨던 황희돈 대장이나 조종환 대장께서도 같이 뜻을 합해 주셨고, 여기에는 현재 김충배 전 육사 교장님하고 박정희 대장님, 그 다음에 최근에 전역한 최병혁 전 연합사 부사령관님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해군에는 전 안병태, 김선찬 해군 총장님도 뜻을 같이 하셨고, 이 자리에는 손정목 해군 참모차장과 최근 전역하신 심승섭 전 해군 참모총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공군에서는 공사 1기생 공군 참모진 총장이셨던 이희근 대장님하고 서동열 대장님이 또 뜻을 같이 하셨고, 이 자리에는 최차규 총장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배창식 전 공작사령관님도 아주 열렬한 뜻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해병을 대표해서는 김인식 사령관님 저희한테 열렬한 또 뜻을 보내주셨고, 전진구 사령관이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는 이호연 전 해병대 사령관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김인식 사령관님도 와 계십니다. 네네네. 네. 또 여군을 대표해서도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군 최초로 장군이 되셨던 양승숙 예비역 장군도 뜻을 보내주셨고, 이 자리에는 이재순 장군과 박순하 장군, 최경혜 장군 등이 참석했고, 송명순 장군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아쉬운데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1300여 명의 그 예비역 장성 중에는 전직 국방부 장관님이 12분이고 또 전직 참모총장님이 34분, 그리고 예비역 대장분들만 74분이 지지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90이 넘으신 그 원로의 그런 연세에도 다 이렇게 뜻을 같이 해주셨고, 최근에 전역한 장군들도 대다수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라든지 또 제주도에서도 여기 오시지는 못하지만 뜻을 같이 한다고 전화로 또 메시지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권 교체를 바라는 열망에서 나온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큰 박수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특히 한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군의 원로 장군님들께서 기꺼이 뜻을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한 것은 최초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군의 원로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의 우리 선배님이시자 원로님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행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대수장의 상임대표이시고 전 육사교장을 하셨던 김충배 장군님께서 본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네. 이거 살짝 오셨나? 아이고.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 김충배 예비역 중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오랜 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전투복을 희로 생각하면서 오직 나라의 안보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근 40여 년간의 젊음을 바쳐온 우리 예비역 장성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90성상을 넘으시면서도 오로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활동하시는 전 이상훈 국방부 장관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주관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권영세 위원장님과 박진 의원님 등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회에서 안보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전우인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의원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예비역 장성들은 오로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젊음을 바치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최근에 4년 전에 있었던 9.19 군사 합의를 명목으로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태롭게 빠지는 상황을 저희들이 방관할 수만은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굴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굴종을 한다. 굴종은 바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중국과 북한에 굴종하여 노예 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예비역 장성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안보가 흔들림이 없다는 확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 안 남은 3월 9일, 이 3월 9일에 지금 침몰해가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호를 다시 도장시킬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우리 예비역들은 유력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꼭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국민 여러분들이 간절한 말씀, 저희들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반드시 일으켜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에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젊은 후배들, 젊은 아들, 딸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갖고 밝은 얼굴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빕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카메라 보시는 분들이 피켓을 조금만 올려 이렇게 해서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다음은 좀 저희 행사 격려 말씀이 있으시겠는데 군의 원로이시면서 지금도 국방안보를 위해서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훈 전 국방장관님하고 김재창 전 연합사 부사령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수장의 고문이신 이상훈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평생을 국토방위에 돌려가신 예비역 장군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90평생을 살으면서 오늘날 우리 안보가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청취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때가 6.25입니다. 6.25 때 우리나라의 1인당 개인 소득이 5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나라가 쑥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개인 소득 35,000불, 고층 아파트 다 60% 이상이 따뜻한 아파트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덕택입니까? 바로 여기 서 있는 우리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저는 18세 나이 서울 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 6.25 사변과 더불어 6.25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월남에서는 명호 대대장으로서 부상을 당하면서 대대장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월남에서 대대장을 하면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잘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 어느 때 대통령 선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호돼가지고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비역 장성들이 국토방위를 한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지켜왔던 우리 예비역 장성들이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한 사람이 일기 당선으로 아들, 손자, 며느리 전부 다 바꾸고 한 사람이 최소한도 100명 이상 투표장에 끌고 가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집니다. 네. 오늘 여기에 문영세 위원장도 와 계시지만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 이 3월 9일 대선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우리 전 장관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대수장 상임고문이신 김재찬 장군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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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한 나라를 지키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력이고, 둘째는 그 나라 국민이고, 셋째는 정부와 대통령입니다. 이 중에서 대통령은 이 세 개 기둥 중심에 서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전략을 만들고 국력을 하나로 모아 외교, 안보, 국방을 총지휘하는 사령관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겨두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거를 통해서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그동안 하늘에서 바다에서 깊은 산 속에서 밤새워 나라를 지키며 젊음을 바쳤던 우리 선배 동료 여러분에게는 사실은 국군 통수권자를 간택한다는 것이 더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국군 통수권자가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똑바로 이해하고 신념을 갖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적과 적의 동맹과 그 실태를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국군과 한미연합군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정말 지피지기하고 있다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적도 모르고 우군도 모르고 심지어 피아 구분도 못하면 대한민국의 생존권은 그 자체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워낙 전문 분야가 되어서 국민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적임자를 골라낼 것인가 제가 몇 가지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이다. 인권이 보호되고 시장경제 체제가 보장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내가 지켜나가겠다. 이런 사람 옵니다. 이런 사람 골라내면 됩니다. 다른 대답은 이런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애초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였다. 친일파 청산도 하지 않고 미제국주의자들이 일본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신殖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나라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이다. 이 나라 새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대답하는 사람 오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위협인식의 문제. 북한 핵은 자위용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위협을 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위용으로 온갖 박해를 하며 만능의 복음을 만들어 놓았다. 남한에 떨어뜨리고 만든 것 아니다. 대북 경계 태세를 위해서 그렇게 국력을 낭비할 필요 없다. 이런 사람 경계해야 합니다. 아예 뽑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북한 핵은 무력 적화 통일의 수단이다. 핵으로 벌교하고 소위 벌교하고 그리고 이어서 벌병하는 수단으로 북한은 핵을 쥐고 있다. 북한은 무력 통일의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정말 눈을 뜨고 경계해야 한다. 우리 이런 사람 필요로 합니다. 이런 사람 골라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동맹을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답이 있습니다. 미국은 저들의 국익을 위해서 아무리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을 내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문화적, 정서적, 언론 매체를 동원하여 반미 정서를 구축하면 미국 나간다. 둘째는 미군을 불편하게 만들어 스스로 떠나게 한다. 어떤 방법이냐? 훈련 못하게 한다. 두 번째는 작전 통제권을 환수한다는 명분으로 여기서 하는 역할을 뺏어버린다. 두 번째는 사드 배치 못하게 한다. 해도 불편하게 만든다. 그리고 종전선언이라는 이런 정치의 행사를 해서 미군이 여기 한반도에 주둔할 명분을 뺏어버린다. 또 한 개의 교묘한 수단이 있다. 한미일 공조체제는 한일 관계를 살살 건드리면은 한미 관계도 영향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이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시키고 미국을 밀어내면 된다. 이런 답하는 사람 국군 통수권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대답이 있습니다. 동북아 열강 속에 위치한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로서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6.25 때 우리를 도와준 고마운 나라이며 국제적으로 또 패권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외 세력을 우리와 동맹을 맺는 것은 그런 한미 동맹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사람 골라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통일 정책의 방향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를 조금 다듬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선택하면 우리의 통일 정책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 대단히 어정쩡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X입니다. 이런 말 믿으면 큰일 납니다. 북한의 유일 지도 체제와 우리 5년 만에 한 번씩 투표하는 이런 체제가 공존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안 됩니다. 다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 정책 목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선택하게 만들어서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한국을 이룩하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목표의 원칙, 간명성의 원칙, 그리고 지위 통일의 원칙을 다 적용하여 8천만 우리 동포들의 뜻을 모아서 대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 우리 통일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의 전문성을 해치는 지도자가 나오면 큰일 납니다. 군이 정치인의 눈치를 보고 다니면은 전술에 이렇게 전념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발 우리 군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우리 국군으로서 관리하고 전문성을 보장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지도자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군사 강국 러시아 푸틴이 핵카드를 들면서 탱크를 밀고 들어오는데도 온 국민과 더불어 자유 우크라이나를 사수하겠다고 버티고 서 있는 지린스키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냥 국내에서 활동하던 게릴라 탈리반이 몰려오자 차에 돈다발 싣고 서둘러 외국으로 도망쳐버린 아프가니스탄의 가니 대통령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손자가 앞에 있는 이런 나라를 도가 황립된 나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후자 같은 그런 나라를 도가 무너진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깊이 사랑하면서 군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지도자이고, 후자는 나라와 국민에게는 애착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통치했던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특히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여기 저희들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켰던 군인들입니다. 비록 나이 들어 현역 때처럼 뛸 수는 없지만 나라가 부르면 언제든지 뛰어나갈 자세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정세를 촉각을 세우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의의 전당 계단에 모여서서 국민을 향해 부르짖는 이 노병의 절규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안보 상황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서 세워나갈 유능한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제발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질문지 5개를 내건 것을 국민들 잘 기억했다가 이런 지도자가 이 나라를 끌고 나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줄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좋은 말씀 다 못 듣게 돼서 너무 아쉬운데 다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거대책본부장님께서 좋은 인사 말씀이 축사가 있으실 텐데
다음 또 일정이 있으셔갖고 축사라고 또 이석을 하실 겁니다. 큰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를 이끌고 있는 권영세 본부장님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래간만에 저도 다시 한번 이 거수경례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필승! 저는 공군 대위 세대였습니다. 여기서 여기 우리 장군님들은 이쪽에 계시고 카메라가 이쪽에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9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정권 불안에 정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 일주일 후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권을 볼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저도 열심히 만들어 나가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만들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우리 장성들께서 예비역 장성 명부에 기록된 장성이 약 2,200명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직접 참석하신 300명 외에 마음으로 함께 하신 분이 1,30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당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든든하고 기분이 좋은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평생 나라를 지키면서 정치적인 중립을 마음속에 담아오셨던 분들이 오죽 이 나라 안보가 걱정이 되고 오죽 이 나라 정치가 걱정이 되면은 이렇게 나서셨을까. 특히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우리 김재창 장군님, 그 다음에 우리 이상훈 장관님, 김진삼 총장님 이런 분들께서는 오늘 아직 날씨가 이렇게 추움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나와서 이렇게 끝까지 행사에 처음부터 참석을 해주시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이 나라가 걱정이 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으로서 이 나라를 이 정도밖에 못 만든 데 대한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이제 앞으로 열흘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선 저부터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해서 이 나라를 이제 이상한 정부를 다시는 들어설 수 없게 하고 우리 안보관이 든든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섬으로 해서 불정적인 평화가 아니라 당당한 평화,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이제 열흘 후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착착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부서진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이번 대선에서 압승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후손에게 안전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영세 의원님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제한되긴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 참석하셨기 때문에 인사 말씀 겸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박진 의원님 모시고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예비역 해군중위 박진입니다. 필승! 오늘 우리 국회 앞에 이렇게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 1,300여 명께서 이렇게 모여주신 것은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창군 이래 아마 이런 행사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몸으로 전장터에서 그리고 최일선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신 전직 국방장관님, 또 합참의장님, 또 참모총장님, 또 연합사 부사령관님, 그리고 각군사령관을 역임하신 예비역 장성 여러분들의 열기가 저는 정권 교체의 열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지난 5년 동안에 이 민주당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나라는 분열되고 경제는 망가지고 안보는 무너지고 국격은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민주당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들이 한 일이 잘했다고,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의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이것을 정권 교체를 막으려고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포기했고 경제를 망가뜨렸고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킨 이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선봉에 우리 1300여 분의 예비역 장성단 여러분이 서 계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열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다시 찾는 그 역사를 반드시 함께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분열되고 또 국민이 갈라지고 국방이 허약해지고 외교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아주 여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 후보는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잘못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을 불러들였다, 또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부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할 얘기겠습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제가 아는 윤석열 후보는 정직하고 능력 있고 비전 있고 포용력 있고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 의식을 투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가 진짜 평화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처럼 굴정을 통한 평화, 이거는 가짜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튼튼한 국방력, 강력한 동맹의 억지력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가지지 않도록 밤에 안심하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세계에 우뚝 솟은 중추적 글로벌 국가 대한민국 만드는데 오늘 예비역 장성단 1300명 여러분의 큰 힘이 천군만마가 돼서 정권 교체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음 우리 의원님들도 1, 2분 정도씩 간단하게 좀 말씀 듣겠습니다. 한기호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에 느낀 것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들어왔고 또 국회에 처음에 와서 국방위원회 있으면서 그렇게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의심이 들었고 그 이후에 현재는 여야가 확실히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환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전력 증강에서 북한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 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또 군의 사기에 있어서 전투력에 있어서 복지와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는 꾸준히 민주당의 잘못된 국방정책을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타해야 되고 평가하고 그리고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우리 송석준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예, 육군 학사 21기로 임관을 하고 해군 해병 정훈장교로 해병 청룡부대 그리고 국방부 정훈과에서 중위로 이제 마친 송석준 인사드립니다. 제가 말씀은 이제 국민들을 바라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승! 예, 지금이 낮입니다. 밤하늘도 아닌데 국회 본관 앞에 이렇게 많은 별들이 한 자리에 모이신 거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우리 선배님들 말씀하신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이 수많은 별들이 이 대낮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국회 본관 앞에 서신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3월 9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그런 후보가 돼야 된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기호 2번 윤석열. 윤석열 후보님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별들께서 이 대낮에 백지전에서의 반짝반짝 빛을 발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합니다. 환영합니다. 국민 여러분, 천하수환 망전필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평화로운 시기라도 전쟁을 잊으면 우리에게는 필히 의기가 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현실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을 줄 알고 핵무기도 포기하고 주변 국가에 안이한 관계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지금 전쟁 참화에 지금 휩싸여 있는 우크라이나 현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안보는 그냥 보장되지 않습니다. 확고한 민간군 안보태세 확립, 그리고 강력한 국방력의 확보, 그리고 군사 외교 협력 관계의 확고한 유지, 관계 유지입니다. 이런 세 가지를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후보는 바로 국민의힘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라는 것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수많은 별들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지지 선언하시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호 2번 이재명 후보 어땠습니까? 북한의 숱한 도발을 두고 그것이 일상이다, 층간소음 정도로 보자,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런 후보 절대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수많은 별들께서 오늘 국민들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다시 한번 3월 9일은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뽑으셔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우리 수많은 별들님들의 지지선을 환영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신원식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1,400명 가까이 이렇게 우리 예비역 선후배 그 장성님들이 모여있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특별히 이상훈 장관님을 비롯해서 원로 선배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선후배 또 후배 동료 우리 예비역 장관들 이 힘이 모여서 꼭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는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왜 윤석열 후보가 돼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올리면, 첫 번째, 이제 가짜 평화의 시대를 끝내야 됩니다. 가짜 평화는 불종이고 노예에 의한 평화입니다. 평화가 아니죠. 사실은 참담한 지옥이죠. 그게 마치 평화인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가짜 평화의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재명은 그 전성시대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걸 끝낼 사람은 우리 윤석열 후보뿐이고, 여태 대선 후보 중에서 가짜 평화와 진짜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한 사람은 저는 윤석열 후보밖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은 이제 완전히 핵무장 국가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쏜다는 확고한 우리가 징후를 식별했고, 그 다음에 그걸 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감내할 수 없는 피해를 받는데 눈 뜨고 그것을 막겠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선제 타격, 그거는 유엔 헌장 안보리 51조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작게 5015의 개념에도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았듯이 우리 국민을 위협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한 후보, 윤석열 후보가 최초의 후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 지난번에 현직 원인철 합참의장이 청문회 때 사드 1개 포대로 고고도 방어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정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사드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개념도 없던 LSM-2 사드와 똑같은 것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보다 낮은 고도의 LSM, 지금 쉽게 말해서 1은 2028년에 배치됩니다. 지금부터 개발해서 사드와 같은 거 만들려면 10몇 년 걸립니다. 10몇 년 그 이전에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까? 그 현실을 그대로 직시를 해서 사드 추가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 당당하게 한 사람도 윤 후보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구체로 예를 들지 않아도 왜 윤석열 후보가 다소 정치적으로는 힘들지만 덜 세련됐지만 당당하게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정말 했습니다. 이런 후보를 빼고 이재명 같은 자를 뽑으면 우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국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대수장 일원으로서, 성호의 일원으로서 오늘 이런 선배님들이 이렇게 와주시니까 정말 힘도 나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아까 권영세 본부장 이야기한 대로 정권 교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순서는 오늘 하이라이트인 시국 선언문 낭독, 또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선언문 낭독은 김근태 전 일군 사령관과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 심승섭 전 해군 참모총장, 이건환 전 공군 작전사령관, 이호연 전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송명순 전 합참 해외정보차장 등 각각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여군을 대표해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기 내빈 분들도 같이 이제 해주시는데 제가 요령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 낭독하시고 우리 낭독자가 무엇을 촉구한다 하면 여러분 나머지 분들도 이 피켓을 들고 있는 분은 피켓을 들면서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해갖고 3번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피켓을 안 드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동안 다 하셨기 때문에 연습 안 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비역 장군들의 시국 선언문.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벼랑 끝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예비역 장성 1,300여 명은 구국의 심정으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현 정권은 국민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대한민국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거짓 선동과 위선이 판쳤으며 무능과 부패의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자유 대한민국 파괴와 불중적인 종북 행보로 인해 우리의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 안보의 실책은 국민의 안전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 군은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고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거짓 평화의 미명 아래 밀실에서 추진된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을 무장 해제시켰고 정당한 군사활동마저 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훈련하지 않는 군대로 만들었고 기강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굴종적 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훈련마저도 축소되거나 폐지됐습니다. 지난 70년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를 뒷받침해왔던 한미 동맹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 와해된 것입니다. 우리 예비역 장성들은 자유민주주의 파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권 교체만이 주권 회복과 헌법 수호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군이 스스로 존재 가치와 국가 수호 사명에 대한 명예와 긍지를 가지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제 타격, 사드 추가 배치 등 삼축 체계 강화를 약속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한미연합연습과 성주 사드기지를 정상화하여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정치권의 군 인사 개입을 차단해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 훈련하는 군대다운 군대와 싸워 이기는 강군 육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평화는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과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2022년 3월 2일 윤석열 후보 안보관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예비역 자군단 일동, 제가 대한민국 하고 선창을 하면은 여기 계신 분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여기에 힘과 소망을 모아서 선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자, 마지막으로 더 힘차게 정권교체의 열망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우리 지지선언문 낭독도 하고 했는데 군과 우리 예비역들 다 모셨으니까 군과로다가 우리 의의를 한번 다시 다지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군가일 텐데 한번 같이 들으시면서 반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멸공의협불 다 아시죠? 네. 네. 우리 지금 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오른손으로 반동 같이 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행사를 마쳐야 될 시간인데 우리의 의지를 마지막 구호와 함께 저와 같이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은 여러분은 윤석열 이렇게 3번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 우리 의지를 여기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국민이 기원! 윤석열! 미래를 바꿀! 정권 교체!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